박근혜 대통령 끝내 불출석 입장을 정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당사자인데.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네. 첫째가 네. 나와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본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잘못된 점을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다 입증이 된 상태에서 네.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뭐 자기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재판부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지금은 계속 그 뭐 탄핵 반대 모임도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자기가 출석을 하게 되면은 네. 괜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나 결정을 정당화시켜 줄 것은 아닌가 하는 결정의 그런 정당화 가능성. 예, 우려가 하나 있고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본인이 저는 뭐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본인은 여왕인데 여왕이 어떻게 평민의 법정에 출석하느냐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감히 평민의 정말요? 예. 설마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입증할 때 들어올 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변호사들도 대통령도 다 헌법 밑에 일어섰잖아요. 있으니까요. 예. 예.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예.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여왕이라 하더라도 영국 법정에서는 기립해야 된다는 그 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불통으로 일관했던 행동이라든지 또는 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기자간담회 뭐 하여튼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네. 자기는 고고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특수한 신분의 사람인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뭐 그게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자기가 평민의 법 또는 평민의 법정에서 지탄을 받거나 또는 신문을 받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70년에 대법원이 네. 그 국가배상법을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때 박정희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 엄청 분노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어떻게 대법관 정도가 되는 저런 사람들이 이 국가의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이 법을 위헌 선언하느냐. 그래서 그 대법관들을 재임용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어서 이제 제1차 사법화동이 이어지고 하는데요. 예. 아마 그런 행동들을 배워왔던 박근혜라는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뭐 평민의 법정은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교수님, 추측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중에 나와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추위원 측의 답변을 못할 가능성 때문에 어버버하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키우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지금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두 가지. 네. 세 번째 이제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평민의 법정에 못 쓴다.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죠. 세 번째가 제일 크다. 여왕을 뽑았네요, 우리가 네. 2012년에.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른 거 다 제껴두더라도 네. 사실 법정에 출석해서 네. 그 신문에 답할 수 있는 그 뭐 능력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그 사실조사 과정에서 그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의해서 제출되고 또 그걸 중심으로 그 다툼이 있고 했었겠죠. 네. 지금 뭐 그 과정을 보면은 거의 뭐 소추인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네네. 뭐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본다면은 뭐 제가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출석 안 시키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네. 것일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 그렇죠. 결정 나는 인정 못해. 네. 나는 너희들이 내리는 그 판결에 결정에 그 승복할 수가 없어라고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이제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 시위 같은 걸 보면은 계속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헌재 흠집 내기. 예. 예. 뭐 그 일환으로 이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네. 이제 두 가지죠.
헌재 절차나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피해자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거. 네. 뭐 계속 억울하다, 엮였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그 이제는 언론에 의해서 엮인 것 더하기 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엮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뭐 수순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언론과 검찰이 문제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헌재가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극단화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헌재도 나를 엮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에 불복한다면 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재심을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재심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학자들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예,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예. 대충 이제 뭐 그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한 적도 있거든요. 아, 물론 진보당. 이제 각하되긴 했습니다만 재심은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뭐 그렇게 본다면은 탄핵 심판도 뭐 재심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각하 결정을 할 수는 있어도. 예. 이제 30일 이내 이제 그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재심을 하려면은 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너무나 잘못되어서 이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됐다든지 결정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만 재심이 허용되거든요. 아.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은 네. 뭐 어떠한 그런 그 두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아마 뭐 재심을 설령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네. 뭐 빠른 시일 내에 기각 결정을 내리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 네. 건가요? 그러면 예컨대 그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제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3월 초순이 되겠죠. 3월 10일 오늘 그 최종 변론을 하면 네. 언제 결론이 나올까요? 대충 뭐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선고를 했으니까 네. 뭐 3월 8일 또는 이제 조금 하루 늦어지면 3월 9일 뭐 금요일쯤 네.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월 9일이 목요일이고 아, 3월 10일이 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군요. 저희가 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문에 3월 달력을 다 외웠어요. 글쎄요, 그래요. 네. 뭐 늦어져도 네. 3월 13일까지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예, 그 임기니까 퇴임식이니까. 뭐 그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3월 13일에서 4월 13일까지 재심 기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재심 탄핵- 제기를 네. 할까요, 근데? 탄핵 결정이 나면은 네. 결정문이 이제 결정되는 즉시 이제 그 대통령의 직위는 박탈이 되거든요. 파면이 돼버립니다. 아, 결정 즉시 직위는 예, 파면이 예.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뭐 국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절차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파면이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청와대를 떠나서 무조건 떠나야 되는 예. 거죠? 왜 대통령의 집을 사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의 집,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으로 네.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탄핵 심판이 만약에 3월 13일 오후 2시에 결정이 내렸다. 예컨대. 네. 그러면은 3월 그럼 이제 13일 날 나가야 예, 됩니까? 바로 나가야 되는데 뭐 짐도 싸고 해야 될 테니까 뭐 그 다음날 가도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고주 안에는 정리를 해야 네.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인 신분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거네요. 지금 네. 이 상황을 지켜본다면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탄핵 특검연장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결정을 안 내리면 네. 이제 내일로 특검 수사하는 그렇죠.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 국회 본회의가 이제 3월 2일 날 또 열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면 이 목요일 날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을 다시 그 통과를 뭐 직권 상정을 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특검 연장이 안 되면 그냥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뭐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국회가 네. 그러니까 3월 2일 날 본회의에서 그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거나 그렇지는 네. 새로운 특검법을 또 제정하는 수도 있죠. 새로운 특검법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서류가 특검에서 검찰로 갔다 다시 또 특검으로 오고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특검이 여태까지 했던 수사 정보라든지 수사 자료들이 누출될 가능성도 뭐 그렇죠.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국회가 의지만 가지면은 네. 지금 뭐 그동안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렀던 국정농단 사건들 예. 그리고 세월호 그 문제들 뭐 7시간 이런 문제. 것들은 예. 뭐 얼마든지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박용수 특검 너무 잘해와서 네. 많은 국민들이 막 떡도 보내고 물론 밥짓는 김영란 법 때문에 밥짓는 못하시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특검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서도 길이 어쨌든 빛날. 특검도 검찰이니까 네.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맨날 이제 검찰 수사하면 기자들도 비판하고 국민들도 비판했는데 어영부영 안 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네요. 네. 그 사실 그 특검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또는 네.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수사가 미진할 거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수사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보기 나름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사실대로 한번 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그런 특검이나 검찰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리한 세력은 자유한국당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은 지금 그 지지도를 다 합쳐봐야 1%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즘 1%는 넘습니다. 다 1%짜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한 10명 되거든요.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핑계를 위한 핑계거리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황교안 대행도 이 정도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탄핵 가능하죠. 그런 주장을 오늘 네. 아침 심상정 대표와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뭐 저는 뭐 시당초부터 황교안 총리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황교안 총리 자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그 해왔던 행적들을 봐도 그렇게 그 뭐 비리 척결이라든지 이런 데 그 투철한 분은 아니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상 공범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었죠. 황교안 네.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국회 안에서 오늘 뭐 더불어민주당도 오전 10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특검 연장을 불허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비판 성명 또 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도 비판 성명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만 유일하게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속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말도 안 되는 그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헌재 흠집 내기. 예. 예. 뭐 그 일환으로 이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네. 이제 두 가지죠. 헌재 절차나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피해자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거. 네. 뭐 계속 억울하다, 엮였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그 이제는 언론에 의해서 엮인 것 더하기 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엮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뭐 수순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언론과 검찰이 문제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헌재가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극단화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헌재도 나를 엮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탄핵에 불복한다면 그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재심을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재심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학자들 법률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률 규정 그런 거죠. 그렇죠. 다른 거 다 제껴두더라도 네. 사실 법정에 출석해서 네. 그 신문에 답할 수 있는 그 뭐 능력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겁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그 사실 조사 과정에서 그 이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의해서 제출되고 또 그걸 중심으로 그 다툼이 있고 했었겠죠. 네. 지금 뭐 그 과정을 보면은 거의 뭐 소추인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네네. 뭐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 본다면은
뭐 제가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출석 안 시키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탄핵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네. 것일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 그렇죠. 결정 나는 인정 못해. 네. 나는 너희들이 내리는 그 판결에 결정에 그 승복할 수가 없어라고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이제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 시위 같은 걸 보면은 캬다. 네. 그때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네. 엄청 분노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어떻게 대법관 정도가 되는 저런 사람들이 이 국가의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이 법을 위헌선을 하느냐. 그래서 그 대법관들을 재임용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어서 이제 제1차 사법화동이 이어지고 하는데요. 예. 아마 그런 행동들을 배워왔던 박근혜라는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뭐 평민의 법정은 자기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교수님, 추측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 중에 나와서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추위원 측의 답변을 못할 가능성 때문에 어버버하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키우는 이런 가능성. 그리고 지금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두 가지. 네. 세 번째 이제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평민의 법정에 못 쓴다.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죠. 세 번째가 제일 크다. 여왕을 뽑았네요, 우리가 네. 2012년에. 예? 박근혜 대통령 끝내 불출석 입장을 정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당사자인데.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네. 첫째가 네. 나와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본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잘못된 점을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다 입증이 된 상태에서 네.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뭐 자기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재판부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할 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지금은 계속 그 뭐 탄핵 반대 모임도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자기가 출석을 하게 되면은 네. 괜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나 결정을 정당화시켜 줄 것은 아닌가 아, 하는 결정의 그런 정당화 가능성. 예, 우려가 예. 하나 있고요. 예. 저는 그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본인이 저는 뭐 단순히 제 추측입니다만은 본인은 여왕인데 여왕이 어떻게 평민의 법정에 출석하느냐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왕인데 내가 여왕인데 감히 평민의 정말요? 네. 설마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부가 입증할 때 들어올 때는 일어서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법의 권위를 인정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변호사들도 대통령도 다 헌법 밑에 일어섰잖아요. 있으니까요. 예. 예.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예.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여왕이라 하더라도 영국 법정에서는 기립해야 된다는 그 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행동이 불통으로 일관했던 행동이라든지 또는 네.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기자간담회 뭐 하여튼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네. 자기는 고고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특수한 신분의 사람인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뭐 그게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자기가 평민의 법 또는 평민의 법정에서 지탄을 받거나 또는 신문을 받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70년에 대법원이 네. 그 국가배상법을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